안녕하십니까. 지금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게이트, 저는 조국 게이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너무 많고, 또 특히 조국 후보자 개인에 그치는 의혹이 아니고 일종의 권력형 비리 같은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제 뒤에 제 배경으로 청와대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제 뒤에 있는 배경이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본관까지 다 보이는데, 이 청와대가,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도덕성입니다. 촛불에 의해서 탄생한 정권, 그 도덕성, 과거 정권, 보수 정권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권력형 비리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 해온 문재인 정권의 민정수석을 지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권력형 비리에 가까운 게이트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하나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여러 가지 고발이 돼 있죠. 고발 건수만 해도 한 너댓 건이고, 거기서 혐의로 받는 것이 혐의로 적용돼서 받는 것이 한 대여섯 개가 됩니다. 뭐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나 사기, 또 뭐 모욕죄, 공직자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 이런 여러 가지 위법 사항이 있고, 앞으로 또 계속 적용할 위법 의혹, 아직은 의혹입니다. 뭐 덜한 것도 거의 있지만 의혹까지 합치면 한 1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을 하더라도 이 고소 고발된 사건은 지금 검찰에서 계속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돼도 수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도 조국 후보자 처리가 계력이 되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계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버리자니 아깝고 뭐 먹자니 맛없고 계력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차관급 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사람이 11명인데 12명째 조국 후보를 낙마를 시키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힘이 상당히 빠집니다. 그토록 뭐 검찰 개혁을 다 맡기고 민정수석을 하면서, 또 민정수석하면서 한일 경제 전쟁에 끼어들어서 뭐 죽창가를 부르고 친일 반일 갈라치기를 했던 그 조국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시키면은 힘이 상당히, 권력의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레임덕이 조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포트라인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조국 후보자는 검찰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인물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미션을 맡긴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검찰 포트라인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의 딜레마가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이 수사 속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검찰의 수사 속도에 따라서 임명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을 지휘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그동안 석궁열차 이야기 제가 몇 번 들었죠. 뭐 설국열차, 봉준호 감독, 송강호 배우 이 콤비가 만들어도 설국열차에 비교해서 석국열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후보자, 그래서 이름자를 따서 석국열차 하는데, 제가 몇 차례 송국근의 혼술에서 이 두 사람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석국열차가 두 개의 엔진으로 달리기보다는, 두 개의 기관차로 달리기보다는 서로 마주보고 달리거나 궤도를 이탈하거나 마주보고 달려서 충돌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인사 갈등입니다. 인사 갈등은 벌써 시작이 됐죠.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 간부들 임명하는 과정에서 양쪽에 힘겨루기가 있었다. 그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사 갈등이 있을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면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검찰 인사를 놓고 갈등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가 있었고, 두 번째 제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검찰 개혁이었죠. 검찰 개혁이 이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검찰을 상당히 혐오하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아주 깊은, 그래서 검찰을 개혁해야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검사 출신이고 검찰의 수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 개혁을 놓고 충돌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충돌할 부분을 뭘 말씀드렸냐면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문제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비리가 드러나면은 본인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는 권력형 비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 중반 이후 후반기로 갈 때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예상을 벗어나서 이 문제가 제일 첫 두 사람 간의 충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처음에 임명장을 주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당부하는 말이죠.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 권력형 비리 있으면은 내 눈치 보지 말고,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단죄하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정부 출범 이후에 아직까지는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과거처럼 지탄받는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다. 참 고마운 일이다. 도덕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우월하기 때문에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처럼 지탄받는 권력형 비리,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 참 고마운 일이다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이 사정기관을 다 장악하는,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그리고 청와대 내부 감찰,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마저 감찰을 하는 그 자리에 조국 후보자를 앉혔죠. 민정수석으로. 그리고 민정수석으로서 참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한일 무역 갈등 그런 데 앞장서서 국민 선동하고, 어쨌든 여권 집권층 입장에서는 아주 충성스럽게 일했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시켰는데, 이 법무부 장관을 시킨, 그러니까 민정수석 때 권력형 비리를 감찰을 해야 했던 조국 후보자 본인이 지금 권력형 비리 2호 조국 게이트에 휩싸여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0개 가까운 혐의가 있다고 그랬죠. 그 범법 혐의입니다. 아직 혐의입니다. 2억이고 혐의가 있는데, 어제 제가 8월 20일에 어제 제가 서종옥 변호사를 모시고 그 10개 여러 가지 혐의 실정법에 따라서 조국 후보자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차슬로 드러났을 경우에 그것을 다 따진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다수는 그 전에 가족 문제나 가족의 사학재단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과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딸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된 2017년 7월 이후에 비리가 있었다면 권력형 비리죠. 자,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2번을 낙제하고도 6번 연속 200만원씩 1200만원 장학금을 받았죠. 그것이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게 2017년 7월인데 그 이후에도 2017년 2학기, 2018년 1학기, 2학기 다 장학금 받았습니다. 장학금 받았는데 장학금을 준 그 교수가 개인적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교수가 장학금 본인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6년 연속, 6학기 연속 줬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한두 번 받고 또 금액도 100만원, 150만원인데 혼자 200만원씩 혼자만 6학기 동안 줬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교수가 의과대학 교수인데 6월에 부산의료원 원장으로 임명이 돼서 갔습니다. 부산의료원 원장은 인사권이 부산시장에게 있습니다. 부산시장이 임명하는 거죠. 자, 물론 본인이 어떤 하자가 그동안 학계에서 이름이 있었든 없었든 그것을 떠나서 합리적인 이성을 할 수 있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조국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의 딸에게 장학금을 주고 낙제를 하는데도 주고, 그 다음에 현 정부 들어서 조국 민정수석이 있는 시점에
부산 어뢰원장으로 영전을 했다. 그 인사권자는 민주당 소속 오거돈 시장이다. 부산시장이다. 그렇다면은 조국 민정수석의 어떤 뭐 부탁이나 청탁이나 이런 게 있었지 않았겠느냐? 합리적 이섬이죠.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건 또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어제 서종욱 변호사의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뭐 조국 수석이 오거돈 시장에게 통화를 했다든지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통화 내역 같은 건 또 뒤집을 수도 있겠죠. 그런 그까지 가느냐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에 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권력형 비리를 감찰해야 될 위치에 있었던 민정수석이 본인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셈이 돼버리는 거죠.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입니다. 자, 큰 문제가 되고는 사모펀드 가족들이 74억 원을 약정을 하고 실제로 10억 5천만 원을 실투자한 사모펀드, 이 사모펀드도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가족펀드라는 의혹이 지금 그 부풀어지고 있죠. 그 오촌 조카가 실질적인 그 펀드의 소유자다. 그리고 거기서 거의 뭐 74%를 투자를 약정을 그 조국 가족이 했기 때문에 가족펀드다. 이렇게 그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가족펀드라 하면은 뭐 상속세를 그 아들, 딸을 같이 했으니까 상속세를 면탈하는 그 변칙적인 수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혹도 있지만은 여기서 밝혀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에 오른 지 2달 만에 현직에 있으면서 74억 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억 5천만 원 투자를 했습니다. 자, 이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해서 이 투자자가 펀드 매니저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투자자가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펀드 매니저에게 기뜸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뭐 가족 펀드라면 실소유주가 오촌 조카라면 기뜸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투자를 하는 거죠. 펀드에서. 실제로 뭐 거기서 운영하는 펀드가 강극공사 업체에 투자를 했다. 그런 정황도 있습니다. 자, 청와대 민정수석이면은 모든 국내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검찰 정보도 다 들어오고 경찰 정보도 다 들어오고 심지어 국정원 정보까지 다 들어옵니다. 청와대가 국정 컨트롤을 타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민정수석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가족펀드라면 가족펀드 아니라도 마찬가지죠. 그 투자를 하는 그 펀드에 관여를 하고 있었다면 민정수석이 권력형 비리죠. 확인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또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2017년에 고위공직자 다주택 논란이 있었죠.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느냐, 뭐 서민들을 뭐 지금 주택난 때문에 집값 오르고 난리인데, 그래서 처분하는 게 유행했습니다. 그 고위공직사에서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근데 그때 그 분위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가지고 있던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옛 동서에게 매각을 했다고 그러죠. 옛 동서에게 매각을 했는데, 자, 이 매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옛 동서라는 것은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있는데 동생과 이혼한 조국 후보자의 옛 제수죠. 그런데 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옛 동생에게 매각한 이 아파트 대금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차명 보유 아니냐. 실제로는 그 아파트, 옛 그 제수가 살고 그 옛 제수 소유로 되는 그 아파트가 실제로는 조국 후보자 쪽 소유 아니냐. 부인이든 뭐. 자, 이렇게 되니까는 이것은 뭐냐면 차명 보유 의혹이고 부동산 그 실명제법 위반이죠. 이것도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권력형 비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재산들의 차명이라면은 본인이 민정수석 되고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재산 등록을 했죠. 재산 등록한 것도 허위가 막 되는 겁니다. 차명 재산을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가 10개 가까운 의혹 중에 10개 안팎의 의혹 중에서 권력형 비리에 가까운 이 의혹들이 서너 개, 또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뭐 각 언론에서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그렇고 인사청문회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고소고발되고 이 상황이라면은 앞으로 어떤 권력형 비리가 나올지 모르는데, 자, 그 중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궁열차의 한 축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정치적 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편에 서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사람의 편에 설 것인가? 사람, 문재인 정부입니다. 물론 의혹으로 끝나고 범법 혐의가 없으면 그것을 뭐 억지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정치적 입김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수사를 한번 해보라. 그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을 하면은 뭐 죄가 없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국민이 납득 못하면은 그것은 사람에 충성한 게 되는 거죠. 과거에 윤석열 총장은 일선 검사 시절에 그 노무현 정권 출범 초에 대선자금 수사팀의 검사로 있으면서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죠.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그리고 어떤 든든한 이 자금을 대줬던 강검원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정권에서 대통령의 측근들을 구속한 전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떨지 지켜보겠는데, 일단 검찰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고발한 사건이죠. 그 조국 후보자 부인, 또 조국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사건, 이 사건을 이미 형사 1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들을 배당을 하겠죠. 그러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든 안 되든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 조국 게이트가 얼마나 드러날지, 지금은 일단은 지금까지는 여론에서 다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은 그 의혹들이 검찰 손에 쏙쏙 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면은 제대로 수사를 해서,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없는 거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명명백백한 잘못이 있는 조국 게이트, 조국 후보자의 게이트, 또 조국 후보자의 권력형 비리를 밝혀낼지 여부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에 레임덕을 맞을지, 아니면은 계속 권력을 가지고 국정 운영에 적폐청산 같은데 개혁 드라이버를 걸지 그 여부가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 손에 달리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손아귀에 조국 후보자의 10개 정도 범법 의혹, 그 중에서도 8개 정도의 권력형 비리 의혹, 이것을 손아귀에 쥐고 있습니다. 아직 의혹이죠. 의혹을 쥐고 있습니다. 이 손아귀에, 윤석열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조국 의혹들, 이것을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다룰지 지켜보겠습니다. 송문근의 혼술이었습니다.